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잘 못 알아듣는 영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진짜 해외 얘기 해볼까요? 또 물 건너 바다 건너. 네. 해외 담당. 먼 나라 이야기. 네. 해외 담당 해담경제연구소 그렇죠.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시네요? 네. 화해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혹시 저번 주 방송 보셨어요? 저번 주 방송에서 네. 제가 어예진 소장님 뭐 할 때만 안 나온다고 이거 네. 보셨구나. 둘이 싸운 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었다는. 네. 아, 제가 의혹적이했죠. 아, 도대체 기자님. 제가 몇 살이나 차이 나는지 압니까? 제가 첫사랑에만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 소장 같은 딸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하다. 왜 수요일만 자꾸 빠질까? 싸움이 뭘 싸웁니까? 일방적으로 혼내면 혼내는 거지.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 소장님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뭐 여기저기 갈 건데 예, 남미 먼저 가볼까요? 남미. 네, 남미 얘기 좋습니다. 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남미. 네. 요거 이제 타이페이 타임스 기사인데 요거 보시면 제목이 이제 파라과이 대선이 다가오는데 대만이 파라과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대만이 파라과이 그리고 대선에 신경 쓰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요것도 보세요. 요거는 중국은 그 파라과이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파라과이를 뺏으려고 한다. 응? 파라과이가 뭐?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죠. 파라과이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파라과이가 여기에 있어요. 남미의 여기 가운데죠. 여기에 네, 브라질하고 볼리비아하고 아르헨티나 여기 중간 사이에 중간에 있네요. 있는데 그 이번 달 30일에 그 파라과이에서 대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 멀리 남미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음. 왜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사우나. 신경을 쓰고 있지? 예. 바로 이 70년 넘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70년 넘게 집권한 여당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 여당이 계속 여당 네. 이러는데. 근데 이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대만 중국 때문에? 그건 아닌데 네. 요걸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후보들이에요. 이번 대선 후보거든요. 사진 네. 왼쪽이 여당 후보 산티아고 페냐. 예. 오른쪽이 이제 야당 후보 에프라인 알레그레. 7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네. 기대되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여기저기 했긴 했지만 지지율에서 근소하게 야당 후보가 조금 앞설 것 같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네. 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와 이거 70년 넘은 장기 집권 드디어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뭐 어느 나라나 뻔하겠죠. 경제가 안 좋아요?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뭐 뭐 부패에 대한 뭐 심판,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예,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근데 이 선거 때문에 오히려 대만은 마음을 졸이고 있고 중국은 씩 웃고 있고 또 미국은 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파라과이 왜, 선거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 사람 네. 야당 후보가 이 사람의 아이고 사진이 없네. 이 야당 후보의 외교적 성향 때문이에요. 이 사람 친중이에요. 저 요 사람 주먹 쥐고 있는 당선이 약간 될 것 같은 사람. 저 야당 지지율이 후보가 지금 조금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친중이든 말든 뭐가 뭐, 그렇게 중국과 중요합니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이 파라과이가 지금 대만하고 수교를 맺고 있어요. 아, 예. 수교를 맺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예. 대만과의 수교를 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어요. 아, 나는 네. 대만보다 중국이 중요해. 근데 대만과는 지금 수교 관계가 65년 넘게 이어져 온 정말 돈독한 관계거든요. 파라과이하고 대만은. 네. 그래서 좀 그런데 대만이 좀 아쉬울 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 예. 이 대만하고 맺다 보니까 지금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콩,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나는 나라인데 네. 중국에 못 보내다 보니까 뭐 무역 적자도 있고 중국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 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다. 대만하고 수교를 하는 바람에. 아, 파라과이가. 그래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려면 중국의 시장이 필요하다. 그럼 말 말 되는 얘기, 됩니다. 말 되는 얘긴데요? 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어. 네.
대만은 그러니까 옛날 여자친구인데 어? 중국이라는 부잣집 새로운 여자가 나타난 거지.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파라과이 입장에서는 야 그러니까 지금 옛정이 중요하냐. 지금 현실을 봐야지.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안 기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둘 중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한테 도와줄. 미래지향적으로. 이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두 분 중에 예쁜 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라과이가 원래 그 콩이나 육류 이런 거 예. 러시아로도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제재해서 또 못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는 무역을 이거 해야 된다. 어. 근데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대만은? 지금 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그 미국의 아래, 그다음에 네. 남미의 위 여기 카리브해예요. 근데 그 니카라과하고도 대만이 단교했어요. 대만이요? 그리고 니카라과가 예. 단교하고 이제 새 여친 만났어요. 중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3월에는 온두라스랑도 단교했죠. 아 대만이 네. 중국과 친해지려고. 그리고 중국한테 붙었죠. 대만이 단교를 당한 거군요. 이렇게. 당한 그렇죠. 거죠. 아, 자꾸 중국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대만이 좀 불쌍하네. 근데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그 나라 두 곳이 벌써 대만하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국가는 오랫동안 미국도 대만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받았어요. 예. 근데 최근에 중국이 여기 국가들한테 이제 대규모 투자를 막 하고 있죠. 뭐 어디든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예.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대만을 지지했던 나라들이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대만은 2016년만 해도 그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이 예. 21개국이었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그랬는데 지금은 예. 13개가 됐어요. 야, 야 진짜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거의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구나.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파라과이하고도 단교하게 되면 또 하나가 줄죠. 그렇죠. 와. 그래서 대만은 지금 아까 그 기사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 이유가 파라과이에서 누가 될지 또 모르잖아요. 예. 모든 정당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제발 날 대만은 버리지 마. 눈물의 읍소를 하는 거네. 누가 돼도 우리랑 외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근데 대만한테 파라과이가 중요한 이유는 예. 뭐 파라과이가 작지만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크고 예. 결정적으로 남미에서 딱 하나 남은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예요. 나머지는 다 이미 중국파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파라과이도 난처한 거야. 그 진작 좀 넘어갔으면 눈치 안 보는데 하나 남았. 딱 하나 남았는데. 내가 마지막이야. 가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런 대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파라과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예.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제대로 수출도 못하고 너네 때문에 중국한테 무역 적자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한 비는 돈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예. 대만이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아, 그렇게. 대만과 이런 사귀는 식으로 대가 거의 뭐 1조 원. TV 인터뷰였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대만한테 요구를 한 거죠. 예.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면 아까 후보들 중에 왼쪽에 있는 당하고 왼쪽에 있는- 비슷한 당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은 재선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여당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네, 우리도 그렇죠. 네, 재선 좀 못하죠. 1조 원 정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있어요. 야당 후보가 친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친중을 지지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친중에 가까워. 그래서 하여튼 대만이 이제 동맹 국가들이 좀 줄어든다는 건 대만이 주권 국가다. 이거를 이제 옹호해줄 나라들이 필요한데.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힘을 얻게 좀 불리해지는 거고 예. 결국에는 해외 대사관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미국은 그럼 예. 미국 미국은 입장에서도 거기서 뭐 등장인물 왜 지금 등장합니까? 턱밑까지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이 차오르는 거잖아요. 아, 최근에 브라질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대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중국 우방국들이 자꾸 밑에서 차오르면 불안하죠. 요즘 중국 외교부장이 엄청 일을 잘하는 것 컨디션 같아. 좋은가 봅니다 요즘에.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네. 이란하고 사우디도 그냥 딱 맺어버리고. 하고 남미도 막 휘젓고 다니고. 그 저 아는 분 중에요. 예. 사우디에
뭐 그 군사용 뭐를 수출하려고 음. 진짜 오랫동안 노력한 분이 있었어요. 예. 최근에 일 추진하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중국 너희는 한국은 안 돼? 아니 사우디랑 이란이랑 친해지는 바람에 예. 사우디는 더 이상 군사력을 뭐 어떻게 강화할 이유가 없어졌답니다. 아. 진짜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네. 중국- 아무튼 그런 소식이 미국 있어요. 입장에서도 그게 중요했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먼 나라 대통령 선거 같지만 이번 달 30일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느냐에 대만의 입지가 굉장히 그럼 좁아질 수도 거기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남미는 전부 다 친중파로 바뀌느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친중파 중에 대만파가 하나 있느냐. 그런 거 그 선택지 좋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선택지. 현실적으로 어. 하나 있나 없나 그게 뭐를 차이하겠어. 그냥 마음 좀 아쉬워. 또 한 번 마음 아플 뿐이지. 네,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은 대만의 그 여자친구 같네. 뭐 대만을 바라보는. 그렇기도 하는데 미국도 어차피 다 친중이라면서요. 네. 자기 아빠다에. 어, 근데 뭐 친중 아닌 나라가 하나 있으면 그 뭐 합니까 그게. 참 냉정하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기사거리 아닌 매정하네. 건데 굳이 기사거리 없는 기자가 그거 하나 끌어가지고 마치 파라과이의 대선이 무슨 뭐 미국 중국 사이에 뭐 커다란 뭐 그거인 양 그렇게 해서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가 배고프니까. 아, 네. 네. 재밌네요. 네.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면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EU의 어떤 녹색 아젠다에 도전하는 농민들 지금 트랙터 타고 와 그 전진하고 있죠. 저건 네. 뭡니까? 이게 지금 유럽이 추진하는 어떤 기후 목표, 예. 어떤 그런 과제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유럽연합이 뭐 2030년까지 뭐 암모니아, 뭐 아산화질소 이런 뭐 동물 배설물이나 비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 이런 거를 좀 절반으로 줄이자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예. 근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그 온실가스 배출의 지금 3분의 1이 농업에서 3분의 1 정도가 농업에서 나온다는 거를 야. 알 수가 있어요. 소 트름하고 뭐 이런 거. 뭐 방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거기에서 또 토양 오염이 되면서 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논에 물된 그 물에서 나온답니다. 물에서? 네. 논에 근데 있는 결국은 수경 그것도 재배를 농업이죠. 그렇죠. 농업에서 나오는 수경 거죠. 재배를 하는 그런 작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매우 나와요? 강력한 온실가스가 나온답니다. 어.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풀인데? 그렇습니다. 예. 소 얼마나 귀엽습니까? 트름 좀 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서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이후에 그래서 유럽에서 곳곳에서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절반으로 줄이려면 네. 그러면 배설물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없애라는 소를 거죠. 소를 줄이라는 없애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농민 그렇죠. 막을 수도 없고. 그쵸? 뭐 아니면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예. 당장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생계를 그럼 끊으라는 얘기냐? 아, 그렇지. 그럼 우리 소 절반을 없애버리라는 거냐? 네,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뭐 대략 내용 뭐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살충제 도포량을 뭐 절반으로 줄인다. 뭐 비료 사용 줄인다. 그리고 뭐 유기농 생산 2배로 늘린다. 뭐 일부 농지를 아예 다시 야생으로 돌린다. 뭐 그런 것들. 농사짓지 마란 말이야. 네. 그러네. 그렇게? 농민들은 화날 만하긴 하네요. 그래서 참고로 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네덜란드예요. 네. 네덜란드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내에 가축수 있잖아요. 그걸 3분의 1 가량 감축을 하자. 이런 야. 지침을 세웠어요. 농민들은 어떻게 2년 합니까? 전쯤에 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땐 친환경 하려면 석유에서 석유 캐지 말라 그러고 석탄에서 석탄 캐지 말라 그러고 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아유 우리 자동차에서 어떡하나 우리 석유회사 사장님 어떡하나 그런 반응은 안 보이시다가 네. 왜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어쩌냐고 걱정합니까? 저한테 지금 오늘 굉장히 예민하셔. 아닙니다. 저 자동차도 아니 걱정합니다. 인류는 인류의 한 사람은 똑같은 한 아니 난 사람인데 원전 없앴을 때 그 원전 직원들 어떻게 하나 저는 아주 공감했습니다. 네.
먹을 거라도 이렇게 쓱 넣어드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2년 전쯤에 내놨는데 네. 축산 농가가 막 반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이제 농민 뭐 시민 운동당 해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옹호하고 우리는 농민들을 맞아 위한 그러면 정당이야. 안돼 우리도 이해해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당 이름이 이제 뭐 축약해서 BBB라고 부르는데 예. 이 정당이 2년 전만 해도 총선의 득표율이 예. 1%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 듣보잡 정당. 네,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했거든요. 예.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겠군요. 20% 나왔어요. 와, 1%에서 2년 20%. 그래서 예. 지금 네덜란드 상원에서 제1 정당이 됐어요. 이야, 대박이다. 네. 그러면 그 농민 가축수 줄이라는 게 그 법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그래서 대량 난감이에요. 대량 난감. 왜냐하면 제1 정당이 돼버렸으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도루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막히게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띄운 화면이 이 배출 규제에 대한 항의 끝에 네덜란드 선거에서 농업 친화적인 정당이 크게 승리했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그 지난달에 그 선거했다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예. 근데 이 BBB도 자기네가 이렇게 이길 줄 몰랐던 거예요. 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 뭐야? 그러면서 이 득표 결과 거의 당선 유력 뭐 예. 이런 거 나왔을 때 표정이 예.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 예. 표정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정당 대표입니다. 와. 예. 본인도 너무 놀랐군요. 이 득표 결과에 그래서 대해서. 지금 저 표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뭐 이길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표정이에요. 와. 근데 네덜란드가요. 예. 그 소, 돼지, 닭만 1억 마리가 넘거든요. 인구의 6배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인구의 6배인데 농장 폐쇄해라. 가축수 줄여라. 하면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작년에 그 정부가 자발적으로 농장을 파는 사람은 뭐 최대 한 3,000곳까지는 정부가 사주겠다. 예. 우리가 그 농장 사줄게. 근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거부를 하면 그냥 무조건 폐업해. 이런 지금 정책을 내놨었어요. 방침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점점 농민들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농장 폐쇄하는 거 그거 중단했어요. 네,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BBB가 상원 제1당인데다가 시위가 작년에 굉장히 심했고 지금도 심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시위 모습을 화면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 항의의 의미로 이제 목장인데 네덜란드 국기를 거꾸로 개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항의의 의미예요. 예. 진짜 이 나라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네. 뜻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고속도로 봉쇄한 거예요. 네, 고속도로 이렇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 갇혀 있죠, 여기. 예. 그죠? 아이고야. 그리고 요거는 No farmers, no food라고. 먹지도 마라 이거지. 네. 누리를 죽일 거면 우리가 너희는 먹지도 없으면 마. 너네 못 먹어. 뭐 이런 그러네. 저건 그러네. 네. 그런 그리고 뭐 트위터나 뭐 이런 SNS에서도 No farmers, 뭐 No food 이런 그 해시태그가 굉장히 올리면서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독일처럼 여기도 농장을 없애고 수입해서 그냥 옆 나라에 맞네. 옆 나라에. 그럼 안 근데 됩니까? 이런 덴마크에서 수입해 먹고 뭐 이런. 근데 이런 소비를 네덜란드의 줄여야 한다고 몇번 얘기합니까? 소비를 줄이고 규제들이 도시와 시골 관계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도시는 이런 우리는 식으로 뭐 덴마크, 프랑스에서 줄여야 된다. 야 수입하면 진짜 돼. 가축 기르는 건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육류 광고 하지 마라. 그렇게 금지를 했더니 예. 이제 시골 농민들은 너네 지금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생계를 지금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면서 거의 뭔가 이 문화적 충돌과 지역적 충돌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그렇겠네요. 단절이 되는 그런 영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예.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뭐 멀리 보면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앞에 코너랑 요즘 유럽에서 이런 농민들 다시 말해서 어떤 유권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네. 네덜란드 사례처럼 반녹색
반녹색으로 가자는 정당들이 뭐 인기를 끌거나 뭐 정권을 바꾸거나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기후 변화 제재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 피로감이 있는 거죠. 피로감이. 네, 그래서 요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요 기사는 유로뉴스에 난 기사인데 네. 지금 요 사진이 누구냐면 스웨덴 새 정부예요. 네. 정부 구성원들인데 이 제목은 스웨덴 새 정부가 환경부를 없앴다. 환경부를 없앴다고요? 예. 어? 그런 거예요. 이게 작년 9월에 스웨덴 총선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파 연합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아. 새로운 스웨덴의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환경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녹색- 관련 우리는 조직들이 녹색이 싫어. 있겠죠. 어. 관련 녹색이 조직도 싫어서 또- 그래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친환경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우리가 남녀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차별이 없으면 여성부가 왜 필요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그 국방이 늘 튼튼하거나 주적이 없거나 그러면 국방부가 필요 국방부가 없이 왜 필요 필요합니까? 없듯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슬로건은 컴플렉스의 반영이라고. 음흠. 그러니 스웨덴에서 환경부가 없어진 것도 어. 원래 친환경 이제 다 친환경인데 무슨 환경부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음. 하는 식으로 없앤 거는 혹시 아니? 그건 아닌 있겠죠? 게, 네, 네. 그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당연히 아니지. 네, 아닌 걸로. 이게 아닌 게 왜냐면 예. 스웨덴이 굉장히 예전에는 친환경 이런 거에 앞장서던 곳이었는데 음. 새로운 정부는 굉장히 그게 비효율적이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들어왔을 때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없애고 뭐 그다음에 예산 삭감하고 야. 관련된 예산 삭감하고 음. 그리고 뭐 규제가 있으면 좀 철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 좀 큰 너무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 연합 정부에 합류는 안 했는데 그 선거 총선에서 의석수 2위를 차지한 곳도 예. 이제 극우 성향이긴 한데 이제 같은 어. 그런데 여기도 친환경 반대하는 정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조금 스웨덴은 음.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요 스웨덴 우파 정부가 나라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고 있다. 아, 이 기자는 저게 마음에는 안 안 드는 들었다는 거죠? 뜻이군요. 왜냐하면 나머지 EU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고 예. 실제로 진전도 좀 보이고 네.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혼자 거꾸로 가? 아, 이렇게 거꾸로 갈 거면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해온 건 뭐야? 예. 오히려 새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 이렇게 갑자기 는 거 20년 만에 처음이야 라는 네. 기사예요. 예. 그리고 요것도 요 저널을 보시면 스웨덴의 녹색 전환 포기라는 기사거든요. 기사고.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기후와 관련한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어떤 해보려는 기후와 관련해서 뭔가 해보려는 게 있다면 그거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하나가 있다. 예. 기존 원전 폐쇄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근데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되니까 스웨덴 기업들이 뭐 철이 든 건지 원래 이랬는지 아니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이 예. 서명을 써가지고 예. 호소문을 써서 서명을 해서 정부에 뭐라고요? 제출했어요. 강화해야 된다고 규제. 환경 규제를 환경 규제 해야 된다고. 강화해달라고. 그 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미 제품 개발도 다 해놨는데. 녹색 전환 다시 해라. 어. 또 다시 높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스웨덴이 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이요? 가져왔거든요. 오늘 독일 많이 나오네. 네. 예. 요 기사는 연합정당의 그 파랑색이 이 독일의 녹색 레드로 땅을 보인다? 빨갛게 보이게 한다. 어.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탈원전 했다는 얘기 좀 전에 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독일에서도 기후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녹색 땅을 포함한 독일 연합 정부가 좀 흔들리고 있다. 지지율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기후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장 받는 손해가 크니까 뭐 자동차만 해도 뭐 일자리 같은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반녹색의 그런 성향을 가진 정당 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야. 유럽 내에서는 조금씩 커지고 있다. 유럽이 전 세계 그 기후 변화의 아젠다는 거의 끌고 가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잡음이 계속 있더라.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우리 모두 합시다 할 때는 아무도 이견 없이 그럽시다 하는데 네. 실제로 하려고 보면 피해 받는 사람, 피해 안 받는 사람 생기잖아요. 네. 피해 받는 사람은 네. 왜 우리만 당하지? 그렇지.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얘기할 때도 항상 나중에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휴가도 저 내일 가겠습니다 말고 한 10월 달쯤에 제가 한 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래 뭐. 그래 뭐 10월에 오고 있어. 근데 또 그러실 거잖아요. 10월 되면 언제 그랬어? 네. 벌써 그랬나? 그럼 벌써 10월인가? 벌써 10월이 됐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 올해 10월이라고 그랬었나?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쉽고 막상 하려니까 그렇기도 어려운 점이 하고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이 프로가 100번 말하지 않습니까? 네. 소비 줄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 구호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소비를. 맞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당근마켓 이용하자. 그렇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 소비부터 줄이라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고? 친환경으로 무슨 철강 만들어서 그걸로 자동차 만드는 건 괜찮다면서요. 네. 더러운 철강으로 만드는 자동차는 타지 말라면서요. 네. 그럼 친환경으로 만든 철강은 비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자동차는 타고 다닐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싼 자동차 니들은 타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전기차를 사는 것과 지금 차를 한 30년, 40년 동안 쓸 수 있는 것과 네. 뭐가 더 친환경일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더군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친환경입니다. 차를 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차를 타지 이런 고민하면 그 친환경 먹을 아닙니다. 거 오늘. 없나요? 여기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배고파.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태국, 인도네시아 얘기인데 어. 제목은 태국,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더 큰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네.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근데 기사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보고 갈만해서 예. 가져온 뭐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뭐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거 전기차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요 얘기는 이미 뭐 기본 배경 지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국가 발전 산업으로 엄청 밀고 있다. 네. 잘 아실 테고 뭐 현대차도 인도네시아에서 작년부터 뭐 생산 시작했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도 하고 있고 네.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전기차에서 굉장히 핫한 나라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거는 태국이거든요. 태국 태국이 전기차가 맞나? 태국 뭐가 이게 태국이에요? 뭐가? 지금 뉴 멤버 그러니까 이거 신규 전기차 등록 현황이에요. 예. 근데 요게 뭐가 완전 전기차예요? 완전 전기차. 아 초록색은 아. 완전 네, 전기차. 초록색 완전 네. 전기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코드로 이제 충전하고 다 쓰면 네. 그 가솔린 쓰는 거. 그리고 요거 HEV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예.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그 충전되는 거. 네. 음. 근데 이 사실은 완전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대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시작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요거는 누적이거든요. 네. 누적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 완전 전기차의 그 증가율을 봤을 빠르네요. 때 초록색.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태국 같은 곳이 원래는 태국이요 자동차 생산국 전 세계 10위이고 아시아에서 그 동남아에서는 1위예요. 생산이 많아요? 태국이? 네. 그러니까 별명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예요. 태국이요? 태국이 모르셨어요? 일본 공장이 태국에 있는 겁니까? 일본 공장도 일본 자동차 공장이 태국에서 많이 있는 태국에 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조 공장만 23개가 있어요. 자동차 공장? 자동차 네. 공장. 그거 아마 조립 공장 아닙니까? 조립 그럼 공장? 자동차 제조- 공장이 다 조립 공장이 지금 조립 공장 아닌 자동차 공장도 있습니까? CKD라고 해 부품만 이렇게 해서 조립만 모든 자동차 하는 공장. 공장은 조립 공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만 네. 85만 명이 있고 네. 완전히 뭐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10%예요. 예. 굉장히 큰 거죠. 생각보다 자동차 그러니까 많이 부품, 한다. 뭐 네. 인력, 공급망 이런 거 다 이제 예. 네트워크가 아주 잘 갖춰진 강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는 임금도 높고 예. 뭐
인구 성장도 낮고 그러니까 시장 음. 가능성 뭐 그다음에 내연차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당장 바꾸기도 조금 뭐 그렇고 그런 네. 게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툭툭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거기에도 전기차 네. 수혜 대상에 예. 포함되고 그래요. 네. 툭툭 아, 네. 툭툭이 뭡니까 근데? 톡톡이라고 그 택시 같은 태국에 불러가지고 타는 뭐 간단한 네. 택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그냥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선박, 트럭, 툭툭까지 다 다 준- 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수혜 대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조금 특이점이에요. 전기로 안 가도 전기로 가면 전기로 가면 아, 그러니까 꼭 전기차 말고 자전거는 아니지. 전기 오토바이, 전기 툭툭 이런 것도 다 해준다. 네. 해준다. 좀 그리고 있으면 현대차도- 전기장판한테도 해줄 기세다. 현대차도 작년에 법인 설립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태국은 일본이 꽉 잡고 있죠. 네. 토요타, 그쵸. 혼다. 뭐 인도네시아도 사실 꽉 잡고 있죠, 일본. 예.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되게 오래전에 전기차 산업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미국 IRA랑 좀 비슷한 법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조달된 부품으로 생산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자국내에서 조달이 안 되면 밖에서 갖고 와도 되긴 해. 약간 이런 거는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이 정도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이 정부가 나서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막 걸고 있으니까 뭐 현대차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5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요. 대기도 있대요. 예. 아 국민들도 열심히 사는군요.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점점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이왕 살려면 전기차로 사보자 이런 사람도 생겼다. 전기차를 사려는 구매 의향도 굉장히 설문조사하면 높고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태국에 비해서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춰져 있죠. 뭐 도로. 전기가 많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좀 전기 그 수급이 조금 문제기는 한데 태국은 오히려 잘 돼 있다고 해요. 태국은 그나마 인건비 저렴한 나라들 중에 제조업이 나름 발달돼 있어서 가는 거고요. 예. 인도네시아에는 그 리튬입니까? 니켈입니까? 니켈. 니켈. 니켈 재련. 그 니켈이 그 나라에서만 주로 많이 나와서. 인도네시아에 훨씬 많죠. 네, 그래서 그거 캐가려면 그것만 캐가면 안 되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갖고 가야 된다 하니 네, 제가 작년에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배터리 거기를- 만들 거면 그냥 여기서 차도 만들지 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해서- 거기서 공장을 만든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공장, 뭐 현대차 공장 다 인도네시아로 갈까 말까 아주 고민한다는. 그러니까 둘 다 정책상 현지 생산 요건이 있어가지고 예. 네. 한국, 일본,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현지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사는 이런 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이 기사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 정비업체랑 협력업체들까지 진출과 투자가 몰리면서 완전히 네.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꽉 잡고 있었는데 내연차는 네. 일본 부품업체들은 오히려 전기차에서는 그 일본이 좀 후발주자가 되는 것 같아서 주요 고객을 뭐 중국이나 한국, 특히 중국으로 삼고 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뭐 부품 업체 중에서 뭐 점유율 세계 1위 이런 곳들이 지금 여기 현지 공장을 막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공장 근처에 네. 부품 납품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우리도 아까 기사 제가 갖고 왔는데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예. 우리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 얼마 전부터 이제 장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일본 지금 업체들, 부품 업체들도 예. 여기에 굉장히 공급망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기차 공장 지었으면 당연히 장비는 반입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 왜 뒤처졌느냐. 일본 장비 업체들이니까 일본하고 쎄쎄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크게 리드를 하면 좋은데 일본은 그동안에 그 부품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엔진의 연비를 좋게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땅 했을 때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거기서 약간 주춤주춤 거리다가 네. 다른 나라들 중국, 한국이 그냥 선점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토요타도 이제 소규모로만 시작하려고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일본은 꽤 뒤처질 꽤 가능성이 뒤처질 있어 가능성이 보인다. 높다. 근데 지금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은 한동안은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현명한 대안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하이브리드 특허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낙 잘 만드니까
굳이 전기차로 가지 말고 최대한 써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더군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그래서 비싸죠? 하이브리드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것도 비싸죠. 음.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 네.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음. 배터리도 달고 기름도 넣고. 그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 어떤 게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친환경 아닙니다. 전기차. 자동차 안 타는 게 친환경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2개를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동차 안 타는 게 친환경입니다. 전기차 타는 게 친환경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차도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타지도 네. 말고. 음. 네. 자동차는 온라인으로 산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정답. 아니면 중고나라나 네, 그런 데서 산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어떤 전기차 핫스팟으로 변하고 있고 부품 업체들까지도 몰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좀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혹시 인도 지금 몇 시인지 아시죠? 인도는 항상 4시죠. 그렇죠. 네. 네? 왜요? 인도네시아.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 제 순간 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그 옛날 개그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 한 70년대쯤 되는 개그 아닙니까?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진선의 해당 정정 글로벌 라이브가 아니지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고요. 네. 워낙 글로벌이라 제가 여기가 글로벌 라이브인 줄 알았습니다. 해당 정정연구소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얀 옷 입고 오셔서 예. 천사가 오셨다는 둥. 나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그런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2%가 승질 내려고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왔다. 그런 의혹 제기도 있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 소장님 오늘도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